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시작일이죠. 시행일이죠. 시행일을 앞두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내일 바로 뭐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얘기할 때도 뭐 조용히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미뤄봤을 때도.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분간은 강경한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부가 원체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본도 지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가 보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적절하게 아베 정권이 분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겠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써 나갈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아픈 부분이 나올 것이냐인데 뭐 공작기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제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당장 국산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아베가 지가 분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때 그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강도, 그 강도를 놓고 봤었을 때 최고 강도의 제재,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현재 일본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이제 약발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공공연하게 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결정적인 건 10월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일본 내에서의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3차례 정도 있을 때마다 일본 경제가 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비록 2% 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거지만 인상하는 거지만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반발을 아마도 요 반발이 나왔을 때 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무마를 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21일인가요? 일본 왕 즉위식이 있죠. 그거 가지고 또 조금 상쇄를 시켜보려고 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부 악재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하나씩 시행을 그러니까 이용을 해먹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한 방을 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강력한 한 방을 쳤을 때는 그 부메랑이 바로 일본한테도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크게 일본을 아프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을 건들지 않는 쪽에 우리가 아픈 부분을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보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대응이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로 해서, 이 부분을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좀 강경한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상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부도 이렇게 해야 하고 민간 쪽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정부 쪽에서 일본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 학술단체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학술단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한 예로 지도를 만드는 어떤 단체, 학술단체, 민간단체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이 지도를 만들 때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라 라고 압력을 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지도에 뭐 80% 이상이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이 선진국이고 정말 대단한 놈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서서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잡고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학술 단체들을 통해서 각종 여론몰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무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내적으로만 자꾸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건 무조건 국제 여론전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독일은 세계 4위입니다. 경제가. 일본 세계 3위입니다. 3위, 4위 경제 대국인데 독일과 일본의 경제력은 대국인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독일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죠. 일본보다는. 근데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는 180도 다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해요. 자꾸 붐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메르켈이 그렇게까지 도와줬잖아요. 2016년도였나요? 아베 면전에다 대놓고 과거사 반성 안 하는 네 나쁜 놈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내부적으로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 뭐 영어나 뭐 아니면 뭐 일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을 막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반성하는 모습과 일본의 전혀 오히려 합법이었다고까지 얘기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비교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일본의 뭐 731 부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과거에 뭐 이제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계속 그 유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쪽에서는. 자, 그 다음. 과거 일본의 침략 및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죠. 우리는 이걸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은 이게 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국제사회에다가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이 비도덕성 그리고 개인 청구권 부분 일본이 과거에 인정했던 이 부분 일본은 자기들이 작년에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91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죠. 독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1860년대 메이지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거 메이지 정부 이전에서 만들어졌던 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정부 공식 문서 태정권에서 만들어진 정부 공식 문서까지도 인정을 안 해요. 지들이 유리한 것만 인정을 하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대응하기가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일본의 경제적인 규제 조치와 비도덕성을 지금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건 괄호를 치고 해야 되겠죠.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다라는 걸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참 아베도 이 트럼프를 닮아서 이 표리부동한 사자와 여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오늘도 G7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를 했죠. 자유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불 속에서 만세밖에 안 됩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응해서. 자, 일단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부분에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 아마 오전에 눈치를 좀 볼 겁니다.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추가 조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투심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일본이 아베가 한 번씩 전략적으로 지 유리할 때 써먹을 때의 단기적인, 단발적인 악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부품 소재의 국산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 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의 약발은 많이 약화가 됐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약화가 됐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거 뭐 몇 시간도 떠들 수 있을 만큼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좀 국민들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